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죠.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이민에 올 때 10개의 난제, 10개의 난제를 한번 풀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미 미국에 오셨는데 이민 생활이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지 챗 GPT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어, 이민 난제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답을 한번 들어보는 것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찍으시면 구글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openai.com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뭐 다른 주소를 외우시는 것보단 그렇게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 GPT 2달 만에 1억 명을 모은 어마어마한 차세대 게임 체인저죠. 이게 구글 이메일로 여러분이 로그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챗 GPT에서 질문을 물어보는데 한번 한국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영어가 잘 되지만은 우리 한인들도 한국어가 편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준비하거나 이민 초창기 이민자가 겪는 10대 난제를 알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네,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민 난제. 네, 1. 비자 신청. 미국으로 이민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의 비자 유형에는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자신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영어 능력.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의사소통, 일자리, 구하기,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전에 영어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찾기. 이민 초창기에는 적조로 집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로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계좌 개설. 은행계좌는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가입.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초창기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미국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민 초창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응.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등록. 적절한 주거지 선택. 미국에서는 도시와 지역. 여기서 멈춰졌으면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티뉴 누르시면 계속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지역마다 여기서 나오네요. 이런 점이 구글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죠? 계속 답변을 이어서 대화 형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민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민에 관련된 모든 문제와 문의사항은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이민 변호사 상담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가 가질 수 있는 고소득, 우리 고소득 원하죠. 직업은 어떤 것이 있니? 자, 그럼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가 가질 수 있는 고소득의 직업은 어떤 것이 있니?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도 고소득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직업이 가장 적합하고
성공적인 것은 그 사람의 기술, 경험, 관심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업들이 고소득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평가됩니다. 건설업, 건설 현장에서의 물리적 노동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는 건축공, 대리석공, 조립공 등의 직종들이 있으며 많은 경우 매우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 및 관리직, 영어 능력이 필요 없는 청소, 주방, 보조, 비누장의 등이 관리직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높은 수요가 있으며 초보자들도 일하고 싶고 일당도 높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와이트 칼라만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블루 칼라가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많이 모르시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최소 뭐 시급 30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불 이상까지도 받습니다. 굉장히 이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높은 음식 서비스 및 조리직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은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그렇고요. 역시 기술이죠. 저도 영어를 배워서 미국 생활에서의 생활과 업, 컨티뉴를 누르면 이런 직업 외에도 많은 다른 직업에서도 영어를 못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초창기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서의 생활과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온 이민자들은 영어 공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는 이민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그것이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 생활 방식을 더 이해 잘하고 미국에서의 경력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민 초창기에는 자신이 선택한 직종에서 더 많은 기술과 경험을 쌓아서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력 발전과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동료나 지인을 만나면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일거리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영어 공부와 스킬 향상,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쌓아나가는 노력하면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소리들 잘 지적을 해주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을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직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건강보험을 가족까지 해결하지 못할 때는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분명히 건강보험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이라도 이제 보조금을 받고 전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자세히 설명해줘. 자, 저소득층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자세히 설명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챗봇이 알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해 줄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이들 보조금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식량보조, 주거보조 등 생활 필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격차를 죽이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첫 번째,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제공. 미국 정부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며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정의 소득이 그럼 무상입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SNAP, SNAP, 식량 보조 프로그램. 미국
정부는 식량 보조 프로그램인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식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식료품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EBT 카드로 지급되며 가정의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이게 일정 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드를 가지고 EBT 카드를 받는 모든 슈퍼마켓, 코스코도 포함이에요. 코스코도. 그리고 한국 마켓도 포함입니다. 가서 식품을 사게 되면은 카드로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죠. 섹션 8 또 있습니다. 주거 보조 프로그램. 미국 정부는 주거 보조 프로그램의 섹션 8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컨티뉴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 지원금은 가정이 직접 원하는 주거 지역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LIHEAP 난방보조 프로그램. 이거는 미국 정부는 난방보조 프로그램인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방과 냉방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가정의 소득, 가족 규모, 거주, 지역, 난방, 시스템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TANF 가족 지원 프로그램. 미국 정부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인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난한 가족들에게 현금 지원,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의 소득, 가족 구성원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WIC 모성 영유아 건강보조 프로그램. 미국 정부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조 프로그램인 WI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임신 중인 여성, 저소득층 영유아, 모유 수유 중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영양 상태와 건강 관리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의 소득,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영양 상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식품 지원도 제공합니다. 그렇죠. 5살 이하 어린이를 가진 가정의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기에게 이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노동자 지원, 교육 지원, 장애인 지원,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0가지 난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또 궁금할 수 있는 직업과 건강보험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이 챗봇이 챗 GPT가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